사장님들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받는 질문 있으시잖아요.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 진짜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킨 사업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되게 어떤 편안한 분위기나 즐거운 문화, 뭐 이런 것들 되게 심취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요. 근데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필요 없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내 삶이 바로 살 수 있도록 지탱하는 힘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뉴스킨의 시스템 수입이 있을 때 가장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제대로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장님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저한테 좀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왜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다 결과가 다를까? 저희 팀만 봐도, 제가 저희 팀을 보고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면 뭐 상상력, 창의력, 자기 암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정의되어야 될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 신념이요,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특출한 신념이 있는 분 있죠. 지금 TV에 많이 나오시던데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어떤 개에 대해서 특별한 신념이 있는 우리 뭐 강영욱 씨 맞나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신념은, 뉴스킨을 하는 사장님들의 비즈니스 신념은 어떤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야, 뉴스킨 그게 좋다고 치자. 근데 뉴스킨이 전부라고는 말하지 마. 뭐 듣기 불편해. 거북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가 평범하다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뉴스킨밖에 없어. 저한테는 이게 저희 비즈니스 신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저는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요. 이것이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업, 보상, STP만 주구장창 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민철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액션하고 계시는데요. 사장님들 점검해 볼까요? 나의 정체성 무엇일까? 사장님들은 밖에서 제품을 파시나요? 사업을 파시나요? 밖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비즈니스가요, 사실 방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스킨이 방판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소비자가 이 뉴스킨을 방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 누구의 잘못인가? 무슨 말이냐면 방판으로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내 주변에서 나한테 자꾸 제품 문의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장님들 강영욱 씨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게요? 무슨 얘기 할까요? 당연히 개에 대한 얘기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장님도 만약에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육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잘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당연히 뉴스킨 사업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뉴스킨 사업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뉴스킨 화장품 팔아서 부업 수준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지 그런 점검이 새해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사람들이요 다 알아봐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 내 신념은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셨나요? 조금 더 다가가면 지금 이 줌이라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줌이라는 환경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참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줌이라는 환경이 좋은 어떤 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성장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트너 사장님이 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시스템을 10분씩 지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 왜 자꾸 이렇게 10분씩 늦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애기 어린이집을 차가 9시 반에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장님, 그러면 9시 반에 시스템이 시작하는데 애를 사장님이 맡기고 오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 줌으로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 환경 정리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줌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사장님,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러고 있다면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인지해 주지 못했나? 아무튼 그런 환경 정리가 너무 중요하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자면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하고요.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내가 뉴스킨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환경 정리죠. 돌이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고 뭐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맡겼고 그리고 저희 딸인데 저는 아들입니다, 사장님. 딸인데 저희 딸이 돌 기념 때 제가 이제 괌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했었거든요. 뉴스킨 하기 전에. 근데 미국을 다녀오니까 이 뉴스킨 잘해야겠는 거예요. 집중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괌 여행 돈 50만 원 주고 취소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했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심지어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취업하기 전에 여행 가려고 예약할 수 있는데 취업이 됐어요. 회사 안 가고 여행 가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뉴스킨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줌도 마찬가지예요. 9시 반에 그룹 미팅이 시작이면 9시 반에 출근 시간이면 9시 반 땡 해서 들어오는 사람 잘 없어요, 직장에. 예. 이 직장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간절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편의점 알바만도 못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과연 이 비즈니스를 상식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존 맥스웰의 리더십 골드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장님들. 제가 줄을 안 끄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떤 애가 할아버지랑 장기를 두고 다시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맨날 이기잖아요 라고 투덜거렸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일부러 져줄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기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사장님 우리의 어떤 자세들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공하고 싶어요. 그냥 잘하고 싶어요. 사실 말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런 태도로 사업을 대하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 아이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 그럼 사장님들 요거는요? 데모, 초대, 피너, 조직 확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사실 뉴스킨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데모도 초대도 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저는 진짜 데모도 하루에 7번씩 8번씩 했던 초대도 한 번에 7명씩 했던 그런 경험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뉴스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핀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해 목표로 핀업 목표 다 가지셨잖아요. 근데 사장님들 진짜 그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부스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스트를 아는 10장의 쿠폰이 주어졌는데 이게 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떤 누군가는 이거 한 장이 250포인트니까 10장이면 2500포인트네. 포인트를 계산하면서 본인의 GB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행위도 하면서 내가 이 부스트라는 것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야겠다 하면서 전달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요,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지 않나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문질러 줘야 되거든요. 그런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단순히 이걸 GB를 채울 도구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로 내가 조직을 확장해야 하는 도구로 보는 건지 그 마인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비즈니스 할 때 언제 가장 신나세요? 만집이 빵빵할 수 있으면 신날 것 같죠? 근데 아니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요. 지금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헤매고 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좀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잘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려고 나랑 약속했는데 못 일어나겠네.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특효약이에요. 오늘 당장 나 너랑 사업하고 싶어 라는 한 명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치유되거든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사장님들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당연히 신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명단, 신규 하면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뭐가 고민이에요? 명단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장님, 대리점이나 티멜리트나 똑같아요. 티멜리트라고 명단이 쏟아지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저도 계속 명단 찾는 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명단은 내가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정말 명단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그 명단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명단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노력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대리점 사장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공평하고요. 정말 잘하고 싶고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런던 팀밀리트를 달성했는데 사실은 이게 만삭 때 있잖아요.
너무 이 줌이라는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패턴이 너무 많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룹 미팅 딱 시작해서 들어왔는데 보면은 아무리 그룹 미팅이라도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 방금 일어났구나. 복장, 얼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조금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요 내가 먼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삭 때요 새벽 독서 미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삭 때 진짜 몸이 힘들었거든요. 하혈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항상 내가 먼저 총대 메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 미팅을 합시다라고 얘기했고 절대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제 마음을 맞추느라면 이상하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독서 미팅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이 나니까요. 예스의 많은 독립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각자 이렇게 다 독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풋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참석하진 않아요. 사실 새벽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팀의 문화나 분위기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시작했지만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책임감보다 더한 건 저는 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 필요했었고 나에게 어떤 내 마음을 재정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했었고 그렇게 인풋을 10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일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함께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시스템은 진짜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함께 시스템에서 배우고 참석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사장님들 아웃풋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같이 받고 있는데 왜 행동은 다를까? 아웃풋도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이 필요한 거고 그 공동의 목표들로 함께 우리가 아웃풋 할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 역시 긍정적이고 또 의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배운 것은 무조건 아웃풋 시켜내는 거. 이게 아웃풋이 안 되면 흔히들 얘기하는 머리가 커지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아웃풋을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심플하게 그냥 정리할게요. 아웃풋을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사장님. 특히 코로나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이게 약속이 하루 안 잡히잖아요. 그럼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내가 오늘 약속이 없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책을 읽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우선은 저희는 사장님 철저하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은 맞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해요. 잘 안 만나줘요. 그런 얘기 하는데 만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 약속이 잘 안 잡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전에도 약속이 없던 분들이에요. 진짜 사장님 약속을 만들어낼 때까지 약속을 잡아보세요. 적어도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한 명은 만나야 합니다. 진짜 팀 엘리트 첫 번째 팀 엘리트 달성했을 때 출산 한 달 전에 제 스케줄이거든요. 진짜 하루에 3명씩 만나려고 진짜 기를 쓰고 노력했어요, 사장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 민철 사장님이 강의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뉴스키너 중에서 게으른 사람은 없다. 약속이 없을 뿐이다.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로. 게으른 사람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읽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만들어내는가. 저는 여기 콜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아, 오늘은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콜드를 하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나의 일주일 스케줄 중에서 이날은 콜드 하는 날이야 라고 미리 정하고 하는 것과는 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텐코어 다들 하시잖아요. 텐코어도요, 오늘 하루 내가 보내고 나서 그날을 점검하는 게 텐코어가 아니라 그냥 고객 관리, SDP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저는 텐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시간의 노예가 되실 거예요. 이 스케줄을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사장님들. 저는 그 주간 스케줄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만날 사람이 비어져 있으면 참 불안하더라고요. 저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행위를 계속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열정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지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들. 그래서 약속을 만드는 거, 약속을 채우는 거에 정말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인드 관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내 마인드가 늘 긍정에 차기 위해 노력을 해요. 우리 고덕일 사장님 맨날 아침에 그 일기 쓰고 하는 것들을 인스타에서 많이 보는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장님들. 감사일기 100개씩 쓰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면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일은 또 하기 싫은 거를 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있잖아요. 너무 이 기운이 안 나고 에너지 떨어지고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소비자들 중에서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너무 싫어서 그들과 부딪히면 사장님 결국 내 손해거든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수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좀 또 강조하지만 이거 신규 명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진짜 이 새로운 에너지는요 늘 신규 소비자 신규 파트너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답은 신규에 있습니다. 진짜 사장님들 신규에서 리더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진짜 우리는 늘 신규 찾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성공 못하는 일 같아요. 제가 그 새벽에 막 애기 수유하면서 독서 미팅하고 하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걸 동기부여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간혹 몇 명. 근데 사장님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정말 제가 올해 코로나 때 STP 진짜 많이 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 그분들하고 그 대화하면서 뉴스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데모하다가 손이 휘어진 분 있나요? 데모를 해서 뼈가 이렇게 하나가 기형이 되신 분 있어요? STP 하려고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밖에서는요,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건데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뉴스킨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서 아무나 성공 못하는 일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 맞나요? 라는 질문들. 혹시 본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다면 전 반문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이 평범이하는 아닌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벨로시티 티멜리트를 달성하고 느낀 게 있는데 티멜리트 어떻게 됐냐면요. 저 티멜리트 도전할 때요. LT라인 2개밖에 없었거든요. LT라인 4개를 갖추고 도전한 게 아니에요. 어,
어떻게 했냐면 벨로시티 PA를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에게 얼마의 리더십 라인이 되어주세요. 이거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걸 오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미팅을 했겠죠. 근데 감사하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 안에 사장님 적어도 이 정도 오비를 사장님이 해야지 사장님이 조직이 성장할 수 있고 사장님도 행복하게 사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저희 이야기를 받아준 그분들이 저한테 팔로우십을 발휘했고 진짜 그런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리더십 라인이 되었거든요. 사실 과정이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벨로시티 PA를 하면 매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달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들. 그치만 그 함께 그 달성한 뛰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더 빨리 성장한 거는 확실해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팔로우십을 복제하는 파트너들이 생겨났으니까. 저는 벨로시티 도전하면서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이제는 나 혼자의 개인적인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사실 벨로시티 PA 하면서요. 내 힘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1도 없어요. 사실 웨스 맥시마이저 팀 엘리트는 뭐 제가 한 거 맞잖아요. 제가 했거든요. 근데 벨로시티 팀 엘리트는요. 진짜 그런 생각이 1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벨로시티 팀 엘리트가 되고 보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더라고요. 뭐냐면 사장님들 PA를 만들어야겠다. 내 파트너들에게 이 PA를 도전시켜야겠다. 사실은 웨스 맥시마이저로 PA 갔을 때, 팀 엘리트 됐을 때는 이런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됐잖아요. 2년이란 시간 동안 2년 반이 안 되는 시간 만에 팀 엘리트가 되다 보니까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이거 누가 하는데? 라는 생각했어요.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말로는 사장님 팀 엘리트 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진심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벨로시티 PA가 되니까 팀 엘리트가 되니까 와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다. 진짜 이 뉴스킨 안에서 이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가지려면 벨로시티 팀 엘리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팀 엘리트를 목표로 하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팀 엘리트가 혹시 목표에 계신가요? 2021년에요. 2021년에 팀 엘리트 목표하고 계신가요? 저는 강력한 동기부여는 내가 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1대 6명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절대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그게 6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LT 라인이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 LT 라인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지원해주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장님 1대 6 라인. 근데 어떤 6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4만 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파트너. 적어도 그 모든 라인이 4만 라인. 담당할 수 있는 리더십 라인이 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세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1대 6명은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벽이 있으면 사실 PA는 내 것이 아니죠. 근데 만만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팀 엘리트를 반드시 목표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도전할 때 LT 라인이 2개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사장님들.
그 PA를 도전하면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팀워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팀의 문화는 어떤 건가요? 어떤 팀워크가 가장 멋진 팀워크일까? 저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팀워크는 바로 이 비즈니스 신뢰가 있는 팀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사장님 저 올해 반드시 팀메리트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스폰서가 사장님 반드시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믿어주는 팀워크. 사장님 저 팀메리트 갈게요 하는데 1대 6명도 없는데 무슨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이 사람을 해낼 수 있겠다 라고 내가 파트너에게 가질 수 있는 신뢰, 그리고 파트너도 내가 팀메리트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정말 나를 믿고 지지해 줄 거야 라는 신뢰, 그런 쌍방의 신뢰들이 정말 있을 때 이 비즈니스 팀워크는 정말 무한하게 커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팀워크의 비즈니스 신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태도, 자세, 마인드. 그냥 그것을 내 목표를 결단한 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이 신뢰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팀메리트 가고 싶다 해놓고서 맨날 지각하고 안 나오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의 이 비즈니스 신뢰를 키워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사장님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오롯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공평하고 그래서 더 해볼만하고 더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에너지의 끝은 언제인가 많이 말씀드리죠. 에너지의 끝은 나의 진짜 도전이 끝날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목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건데 그 목표가 진짜 나의 목표로 받아들여지셨나요? 그래야지만 도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장님 이 비즈니스를 한지 진짜 이제 5년 반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신규 사장님들하고 4-8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하는데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시간만. 근데 그 뉴스킨 하기 전과 후 뭐 5년, 10년, 15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초기 사업 때 썼던 거예요. 뉴스킨 사업한 5년 후. 사실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못 썼어요. 저도 처음에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도 몰랐고 잘 못했는데 팀 엘리트 정말 앞만 보고 달려서 최고 직급을 이루었다. 센텀 한복판에 입성, 다둥이마,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 이것을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적었는데 지금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표 정말 이루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진짜 원해서 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팀 엘리트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 누구도 저에게 등 떠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스스로 동기부여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 훈련도 우리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제가 5년을 하고 보니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 주는 사업 기회 덕분에 저희 가족의 삶의 질이 진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 저희 딸 주희가 지금 이제 올해 7살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7년 차인 거예요. 주희가 6개월 때 비즈니스 시작했거든요. 주희의 나이와 저의 비즈니스 나이가 똑같아요. 보면 3남매 중에서 사실은 제일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줬거든요. 어린이집에 진짜 거의 풀타임으로 계속 있었고 뭐 이제 할머니한테도 맡겨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가장 사실은 희생양이잖아요. 근데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사장님 주위가요 너무 잘 컸어요. 그 선생님들이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키웠냐고. 진짜 있잖아요. 가장 가슴이 아픈 아이이지만 가장 가슴 아픈 아이지만 가장 잘 커준 것 같아요. 진짜 사장님 내 삶을 내가 온전히 주도적으로 정말 산다면 나의 아이들도 그것을 온전히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쟤는요 주인은요 뭘 해도 다 스스로 해요. 그리고 약간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먹고 싶은 거 무조건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고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경험으로 뒤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목걸이 하나 차는 것도요.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 아니 내 스스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과 같이 사업하면서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 저희 팀은 특히나 아이들이 많아요. 모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서 수고가 많은데 하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시간은 다 가거든요, 사장님들. 이 시간들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노련해졌고 정말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뉴스킨이니까. 진짜 감사한 것 같고 제가 마지막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뉴스킨 코리아의 주인입니다. 맞으세요? 진짜 내 삶을 책임감 있게 변화시키고 향상시켜서 진짜 이 뉴스킨이라는 것이 선의의 힘인 것을 우리가 주변에 함께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장님 되도 않은 진짜 되도 않은 것들이래. 되도 않은 아이템으로 자꾸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고 뭐 이상한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사장님들 우리가 진짜 선의의 힘이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나 자신으로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결단한다면